저는 영상을 통해 구독자님들께 매수, 매도 등 제 투자 여정을 빠짐없이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매수는 꾸준히 하지만 제가 매도한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실제 주력으로 모아가고 있는 슈드, QQQM, 부는 단 한 주의 매도도 없기도 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미국 주식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 ETF에 투자한다면 절대 팔지 않는다. 장기 보유하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제가 이번 주에 한 종목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매수한 종목을 알려드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쉬운 선택이었던 것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제 계좌 현황은 영상의 중후반부쯤에 보여드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최장투입니다. 매도 종목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도 종목은 TLT입니다. 65주 전량 매도했습니다. TLT는 미국 장기 국채 ETF인데요. 작년 6월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처음 이 종목을 편입했을 때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주식의 변동성 완화, 금리 하락 시 시세 차익, 위기 시 방어 자산 역할. 그런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TLT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기대했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채는 금리가 명확하게 내려가는 국면에서 가장 강한 성과를 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2년 전부터 인하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몇 차례 인하를 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속도는 느리고 앞으로 인하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성이 큰 상태입니다. 이 환경에서 TLT는 굉장히 답답한 자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주식이 흔들릴 때는 TLT가 잘 버텨주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의미가 있는데 실제 투자를 해보니 같이 흔들리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이쯤 되니 이 자산을 계속 들고 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차피 채권을 투자했을 거라면 TLT가 아니라 BND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BND는 단기, 중기, 장기 국채, 회사채까지 포함된 미국 종합채권 ETF입니다. 즉, 금리 방향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 채권 시장 전체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금리 인하가 천천히 진행되는 구간, 방향성보다 버티는 구간, 이런 환경에서 TLT 같은 장기채보다 BND가 훨씬 덜 스트레스 받는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TLT를 매도하고 생긴 자금의 절반은 제피큐를, 나머지 절반은 QQQM을 매수했습니다. 제피큐는 50주 매수했는데요. 우선 제피큐를 매수한 이유를 살펴보면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대비 안정적인 구조까지, 즉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제가 TLT를 보유했을 때는 언젠가는 금리 인하가 오겠지 라는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는 자산이었다면 제피큐는 조금 다릅니다. 제피큐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안정을 주는 자산입니다. 특히 올해 시장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횡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 상승을 기다리기보다는 배당금이라는 확실한 현금 흐름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의 방향성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나스닥이 쉬어가는 동안에도 매달 달러 배당금을 차곡차곡 쌓아두기 위해 제피큐 추가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은 들어오고 그 배당금은 다음 기회를 위한 발판이 돼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제피큐를 추가 매수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매수 종목은 QQQM인데요. 10주를 매수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나스닥은 강한 상승보다는 횡보하거나 일시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상과 다르게 상승해 버려도 QQQ를 적지 않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기에 저에게는 더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자의 가능성에 조금 더 치중을 두고 지금의 매수는 지금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자리라는 관점에서 QQQM을 매수했습니다.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특히 기술주들이 횡보하거나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을 이끌기도 하지만 반대로 엄청난 하락의 길로 경로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가장 먼저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QQQM을 단독으로 크게 매수하기보다는 JPQ와 함께 가져가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JPQ는 매달 배당금을 만들어주면서 시장이 흔들릴 때도 버틸 수 있는 멘탈을 만들어주고, QQQM은 그 시간 동안 조용히 미래 수익률을 쌓아가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정리해보면 JPQ는 지금의 안정과 현금 흐름을 위해, QQQM은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률을 위해 매수했습니다. 이번 매수 역시 공격적인 베팅이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슈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슈드의 2026년 흐름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초부터 슈드가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의 의미는 시장이 다시 배당주와 가치주의 안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2026년 슈드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리밸런싱 후 제 계좌는 이렇습니다. 슈드 3000주, QQQM 130주, 부23주, JPQ 150주가 되었습니다. 한 종목이 줄어들게 되니 뭔가 확 초라해진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금은 이미 모두 사용하였기에 남은 시간 동안 JPQ의 높은 월배당금과 슈드의 안정적인 분기 배당금으로 QQQ 매수하는 것에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받은 배당금으로 S&P 500 ETF인 SPY-M이나 반도체 ETF인 SMH, SOXX 혹은 소비재 헬스케어 ETF인 XLP, XLV 같이 특정 섹터를 ETF로 만든 종목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받은 배당금 1000달러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영상을 통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앞으로 채권 비중을 다시 한번 가져간다면 금리 방향성에 베팅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안정성용 자산으로 TLT가 아닌 BND를 매수할 생각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채권도 주식과 같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제 채널은 수익이나 손실을 자랑하거나 한탄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대단한 지식을 전달하거나 뛰어난 안목을 통해 새로운 종목을 발굴한다거나 하는 채널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제 투자 여정을 솔직하게 공유드리는 채널입니다. 다만 미국 ETF 장기 투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만큼은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시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포기하지 않고 힘을 드릴 수 있는 채널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을 통해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